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 연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는 1차 목표를 일단 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 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1차 목표는 이런 기본적인 문서 양식이나 그 글자를 매크로로 VBA로 입력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이지만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산,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그러는 걸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샘플로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좀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서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를 여기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자료 정리할 때 보면은.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사과를 하나를 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제 다른 영상에서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링크로 남겨드릴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VBA에서 연산을 하는 방법은 직접 계산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뭐 썸이나 뭐 썸이프스 이런 함수를 VBA 안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 자체에서 주는 그런 함수가 있고, 또 외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를 가져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SQL이라고 해서 그걸 연동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런 방법들이 있고, 처음에는 잘 이제 뭐 못하니까 이런 계산식을 전부 다 만들기도 해요. 만들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실력이 쌓이다 보면은 SQL을 연동해서 쓰기도 해요. SQL을 연동해서 쓰는데 이거는 음, 파일형이 있고 DB 서버형이 있어요. 서버형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여기까지 가보려고 해요. 이 내용까지. 이 내용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DB 쪽 공부도 좀 필요해서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전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자료형이 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자료형이 뭔지 그동안 대충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왔었는데, 이 자료형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형이 자료형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 변수에다가 어떤 어 그 정수냐 문자열이냐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형태를 말해요. 자료의 형태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문자랑 숫자는 더할 수가 없잖아요. 4가 더하기 11 하면은 이렇게 값이 오류가 나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뒤에 저희가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할 때 그 형태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형태를. 그래서 어떤 자료 형태들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검색을 좀 해본 거고,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요약해 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고, 이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에 많이 나왔던 거는 인티저를 보셨을 거고,
그리고 스트링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랑은 좀 다르게 여기선 배열을 이렇게 베리언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티저가 그때 32,767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진 변수에는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입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32,768 양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오류가 나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 서브 프로시저 이름에도 좀 의미 있게 쓰시는 게 나중에 더 많이 만드실 때 좋아요. 그건 좀 이제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td는 32,767을 넣고 콘솔 창에 한번 띄워볼게요. debug.print td 하고 실행을 하면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2,768을 넣고 실행을 하면은 오버플로라는 이런 오류가 나와요. 오버플로라는 거는 이 데이터의 변수에 넣을 수 있는 양이 넘쳐 흘렀다는 얘기예요. 넘어갔다는 얘기. 오버플로. 그리고 반대로 더 낮게 나오면 언더플로라고 나올 거예요. VBA는 그냥 오버플로라고 나오네요. 둘 다. 변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거보다 더 큰 범위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롱이 더 큰 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롱이 되는 거예요. 롱이.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데이터 타입이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스토리지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지 사이즈가 뭐냐면은 이 변수 변수 하나하나는 저희 그 컴퓨터에서 램이라는 메모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용량이 지금이야 이제 막 8기가, 16기가, 뭐 64기가까지도 나오고 뭐 더 큰 것도 나오지만 과거에는 메가 단위로 썼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32메가짜리 컴퓨터를 썼었어요. 메모리를.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뭐 500메가, 뭐 1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 32메가짜리 그 메모리를 쓴다고 하면은 변수를 계속 만들어서 실행시키다 보면 당연히 이게 메모리가 모자라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VBA만 돌리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계산해서 변수를 할당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형을 선택할 때 그런 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용량이 적으면 당연히 속도도 빠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티저랑 롱은 정수형 타입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수가. 여기다가 만약에 .1이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은 소수점 자리가 다 버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소수점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블을 넣으시면 돼요. 더블을 넣고 실행을 하시면은 소수점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더블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소수점 표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소수점 표시가. 그래서 소수를 쓸 때는 이 더블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고, 이 불리언이라는 거는 true or false라고 해가지고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에요. 참거짓을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은 또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연산을 할 때는 자료형을 맞춰줘야 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디버깅 도구가 있어요. 디버깅 도구가 어떤 오류가 났는데 그 찾기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이 VBA에 내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조사식 창을 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고, 지역 창을 실행해 주시면은 여기 지역이라는 창이 이렇게 하나가 생길 거예요. 생길 거고, 지금 요 TD라는 거에 이 테스트 데이터로 제가 지금 줄여서 쓴 건데, 여기에 어떤 값들이 변화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이건 F8 눌러서, F5가 아니고 F8을 눌러서 한 줄씩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TD 이 초반부에 들어온 거고, 이걸 한 번 더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 TD에 이 숫자가 대입된 결과를 여기에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2,769.1이 이 TD 안에 들어와 있다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변수를 만들고 실행을 시켰을 때, 뭐 반복문이나 제어문을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중간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쓰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F5를 누르면은 원래 매크로가 쭉 실행되어 끝나버리는데,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F5를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디버깅으로 넘어가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 빨간 그 체크한 데서 멈추고, 이 노란불이 실행이 그러니까 이 디버깅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적창에도 어떤 상태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F4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실행이 쭉 되고, 만약에 또 이 중단점 표시가 이렇게 두 번이 돼 있으면은 한 번 실행, 그리고 F5예요. 지금은 F5 또 한 번 누르면 그 다음까지 이렇게 실행이 돼서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디버깅을 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지금 디버깅도 설명을 드렸고 자료형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산을 좀 간단하게 해볼 건데, VB에서 연산하는 방법 중에 직접 계산식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자체 함수 기능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는 좀 비슷한 내용이라서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직접 계산식을 몇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체크해 놓은 건 다시 클릭하면 없어지고, 이 디버깅 상태도 뭐 이렇게 중지를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 실행해서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A라는 데이터를 인티저라고 제가 일단 설정을 좀 할게요. A as 인티저, 그리고 B도 인티저로 하고, 그리고 결과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변수를 3개를 지금 선언을 했고, A, B, 그리고 결과를. 그래서 리절트 밸류에는 A랑 B랑 더한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A는 뭐 예를 들어서 10을 넣고, B는 20을 넣고 결과를 이제 띄울 겁니다. 콘솔에다 띄우죠. 그냥 디버그 프린트 밸류 결과 값.
이 프로그램 안에서 텍스트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양쪽을 묶어 주셔야 되고, 이어서 출력을 하려면 이 n% 표시를 넣어 주시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F4를 누르면 결과값이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다음 거는 그 엑셀 자체에 있는 그 엑셀 시트 안에서 봤던 그 함수를 갖고 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플리케이션 점을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체에 할당된 그 다음 기능이 나와요. 워크시트 펑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워크시트 펑션 점 엑셀에서 봤던 함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a, b 실행하면은 똑같이 엑셀에 있는 그 sum 기능을 갖고 와서 쓸 수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엑셀에서 봤던 함수들이 여기 있어요. vlookup도 있고 sumif도 있고 sumifs도 있고 sumproduct도 있고 등등등등등. 여기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도 갖고 와서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없는 것들 중에 구현을 해야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 거는 이 자체에서 뭐 펑션 프로시저나 서브 프로시저로 구현해서 불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은 전에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값을 반환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계산식을 만드는 예를 하나 보여드렸고, 엑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자체 함수 기능을 어떻게 끌어와서 쓰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이 엑셀을 얘기하는 거고, 워크시트는 당연히 이 시트 안에 기능을 말하는 거죠. 펑션 어떻게 썼더라? 잠시만요. 워크시트 펑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시트 안에 있는 값을 몇 가지를 계산을 해서 이 결과 쪽 시트에다가 출력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워크시트에 대한 그 변수, 객체 변수를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스타트 시트, 이건 S 시트라고, 그냥 S 시트, std 스타트, str 스타트 시트, 워크시트, 목적지 시트, 두 가지를 만들고, 자, 시트를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set 스타트 시트는 워크시트 데이터라고 지금 제가 여기 써놨어요. 데이터 시트 그리고 리절트 시트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어요. 지금 저는 이 품목명이 사과인 것 두 가지의 수량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사과가 나오는 것들의 이 수량을 더하고 싶다. 품목명이 사과인 것들의 수량 합. 그러면은 이 B열이 이 데이터 시트에서 이 B열이죠. B열을 사과인 것들의 수량을
시작한다. 이 흐름이에요. 스토리가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배웠던 것들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B열의 맨 첫 번째부터 맨 끝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사과인 것들을 조건이 맞으면은 그 수량들을 합해서 넣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 시트를 계속 이용해야 되니까 옆으로 좀 내용을 옮기고 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샘플로. 그러면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마지막 열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1행이고 마지막은 라스트로라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번부터 8번까지 반복되게 8행까지 반복되게 할 수 있겠죠. 반복되게 하고 그리고 조건을 넣을 거예요. 사과인 것을 좀 인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라스트로라는 변수도 필요할 거고 중간에 누적 합계를 할 수 있게 sum이라는 값을 넣을 거예요. 변수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accumulate가 누적이란 뜻이 있고 accumulate sum이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누적 합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글자가 작으니까 친구가 글자를 좀 키워달라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14포인트로 좀 키워놓고 얘도 지금 변수가 잘못 들어가 있었구나. 네, 스타트 목적지 이렇게 넣고 이 스타트에서 마지막 행을 구할 거니까 스타트 시트에서의 마지막 행이라는 의미로 str last row s work 인티저 시트의 마지막 행을 담을 거예요. 이 스타트 로우는. 그래서 스타트 로우는 str 시트 데이터 시트를 지정해주고 점 셀스 가로 열고 로우스 점 카운트 컴마 B열은 두 번째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B 2열 이것도 나중에는 다 동적으로 바꿀 건데 일단은 지금 정적으로 할게요. 점 x l up and 점 row 셀스로스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헷갈려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스타트 로우의 마지막 행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구했는지 실행을 해보면은 스타트 로우 인티저 사용자 형식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네. 결과값이 8로 지금 8행이 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문에 쓸 공통적인 변수 i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써줬어요. 그래서
for문으로 for i는 1, 2 마지막 이 행번호를 넣어주면은 반복문이 1부터 8까지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는 키보드 탭 키를 누르시면 안으로 들여 쓰실 수가 있고, 탭을 들였던 거를 빼려고 하면 지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Shift 키랑 탭이랑 같이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그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좀 출력을 해볼게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타트 시트 점 셀스 로우는 그 동적이니까 i를 넣을게요. 그냥 이건 저희가 행 반복되게 써놓은 거니까 i 행이라고 넣고, 컬럼은 2 B열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품목명 사과 포도 베베베 이렇게 나오죠. 품목명 사과 포도 베베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력이 잘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if문을 써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if str 스타트 시트 점 셀스 값이 사과일 때 then 사과일 때는 이 출력을 대상이라고 표시를 띄울 거고, 사과가 아니면은 그냥 그 셀에 있는 값을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아까는 여기 사과라고 나왔는데 지금 대상이라고 나오죠. 조건이 사과 이미 일치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나오는지. 지금 보면 사과랑 대상이랑 이렇게 섞여 나왔어요. 섞여 나왔는데 얘는 엄밀히 말해서 사과가 아닌 거죠. 사과 띠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과 띠고. 이것도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 관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회사나 이제 뭐 일하는 곳, 또 뭐 학교나 뭐 등등등 같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하라고 말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지금은 공백을 지웠고 다시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인 경우, 이 사과인 경우 아까 만들어 놓은 이 accumulate 누적 집계 함수 쪽에다가 값을 넣을 겁니다. t는 아무 의미 없는 t예요. 지금 이게 사과가 일치를 할 때, 이 사과가 일치를 할 때 이 수량, 이 정보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이 사과가 지정된 곳에서 이 옆에 두 번째 열을 두 번 이동한 것, 그 값을 더하게 할 거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4, 네 번째 열, D열이라고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석 처리를 하고 그다음 오프셋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오프셋 0,2를 하면은 같은 행에서 같은 행 위치가 0은 같은 위치예요. 행, 2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하고 나면은 최종 결과값을 제대로 넣는 출력을 한번 해줘야 되죠. 집계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누적 집계에 22라고 나왔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지금 33이 나와야 되는데 22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잘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를. 이 누적 집계에 이 값을 한번 넣고 그냥 끝난 거예요. 넣고 끝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주려면은 이 누적 집계는 기존 값에다가 그 다음 값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 누적 집계는 기존 누적 집계 변수에 새로운 값을 넣은 것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33이라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에 대한 연산을 해서 결과를 이제 내보내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 시트에서 사과라는 것의 조건이 맞으면은 더했어요. 더했고 그 결과를 여기 이제 리절트 쪽에다가 내보낼 겁니다. 자, s시트.cells 1,1은 결과 사과 집계 그리고 s시트.cells 1,2는 accumulate sum 이렇게 넣고 실행. 그러면 여기 지금 결과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집계들을 해서 이런 양식 같은 데 채워 넣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만든 이 계산식이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SUMIF나 SUMIFS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식을 만들어도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더 쉽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썸이프를 쓰면 지금은 조건이 하나니까 썸이프를 쓰면은 조건이 그냥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볼 건지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것도 재밌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뭐 단순히 그냥 제공해주는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다 해본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 저희 이 간단한 결과물이지만 그 기존에 배웠던 거를 거의 적용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데이터 이제 변수도 지정을 해줬고 변수 지정해줬고 시트도 할당을 했고 객체 변수에 할당을 했고 마지막 행도 세서 마지막 행 값을 넣어봤고 반복문도 써봤고 제어문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연산까지 해가지고 누적 연산까지 해서 결과를 다른 시트에 적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시트에서 동작을 실행을 시키면은 데이터 시트 안에서 끝나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리절트 시트로 들어간 것까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destination sheet.activate까지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이동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 시트에서 이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리절트 시트로 이동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영상이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좀 끊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는 위드문을 이용해서 좀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